제3자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직바시 지국계 고등학교의 인식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 15분씩 3분의 강사, 여러분들의 선배, 경험자 이렇게 3분을 모시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곧 시작할 거니까 자리 잡아주시고, 오늘 보니까 어제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려져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운집하다 보니까 약간 덥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동하는데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웅집하다 보면 자칫 잘못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시고 나는 안전한 곳에 있나, 내 이동이 편안한가 꼭 체크하면서 이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고 이동을 해주시기를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꼭 사고가 날 때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이동하실 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할 때는 앞을 보고 이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곧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을 할게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는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뭐 작은 팁입니다만, 특설 무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꽃도 피워집니다. 1시부터 점심 식사 시간 이후 1시 반인가요? 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좀 나눠드리는 레크레이션 시간도 있으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앞선 시간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부모님, 직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취업까지 성공시킨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지금 이 시간 직바시, 이름하여 직업계 고등학교의 인식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바시라는 이름을 한번 정해봤는데, 직업계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고 취업에 성공을 한 선배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인생의 몇 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직업계 고등학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미래를 설계를 해줄지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들도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분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분이 15분씩 이야기를 할 거고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느낀 점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을 모실 텐데, 우리 경남 자연고등학교를 나오셨고 지금 현재 사천시청의 건축가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다한 님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 무대로 모셔볼까요? 무대로 모셔보고, 와!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팬들이 오신 건가요? 자, 첫 번째 직바시 직업계 고등학교 인식을 바꾸는 시간, 정다한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방금 참 기분이, 제가 주인공은 아닌데 누군가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왔을 때 박수를 치니까 아마 기분이 좋아집니다. 당사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사를 위해서 박수 크게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 강행 요청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올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서 나올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공부를 못했던 제가 공무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린다면 여러분들에게 작은 용기 하나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만 19세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경남 사천시 건축과에서 근무 중인 7급 농업직 공무원 정다한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공직 생활을 한 지는 올해로 7년 차이고요. 나이는 만 25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데요. 그건 바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공무원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출발이 직업계고 흔히 말하는 특성화고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공무원이 되었고 특성화고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저처럼 고졸 전형 공무원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제 이야기를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공부를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때는 공부에 관심이 없던 학생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공부를 정말 못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학년마다 한 반밖에 없는 작은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중에서도 늘 뒤에서 2, 3등을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사실 뭐 꼴등만 아니면 다행이다 싶은 성적이었어요. 또 기초학력도 굉장히 부족해서 맞춤법 같은 것도 잘 모르고 수학도 곱하기 정도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의 시선도 그랬습니다. 쟤는 운동만 좋아하고 공부는 정말 못하는 애야. 그런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보통 그런 무시당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만도 하잖아요. 하지만 제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있었다면 제가 공부는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정해야 되는 시기에는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될까 고민을 하던 중 TV에서 우연히 경남 자연고등학교라는 학교의 홍보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특성화고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나온 특성화고에는 제과 제빵, 농기계, 원예, 축산, 조경 등 다양한 분야가 있었는데요. 해당 홍보 영상을 보고 이거다 하며 머리에서 번뜩하고 떠올랐습니다. 막막하게 느껴졌던 저희 인생에 기회가 찾아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좋지 않았는데요. 제가 특성화고를 간다고 하니 주변에서 말하길 특성화고는 문제 있는 애들만 가는 거 아니야? 아무리 공부를 못하더라도 인문계를 가는 게 낫지 않아 등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특성화고를 간다면 자격증 취득도 많이 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문계에서 성적을 받는 것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된 특성화고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특성화고에 진학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자격증 취득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장비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장비 운전을 배우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번다는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중장비 취득을 처음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중장비 운전을 배우러 갔고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며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시간들을 자격증 취득에 사용하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갈 때쯤에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지게차, 굴삭기, 로더 등 다양한 중장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커마 2급, 한국사 1급 같은 취업에 도움되는 자격증 또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노력만 한다면 결과는 따라오는 거구나 라고 말이죠. 저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장비 회사를 목표로 준비하던 어느 날 저희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건 바로 고졸 전형 공무원 시험 제도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학교 게시판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 처음 특성화고를 알았을 때처럼 머리에서 번뜩하고 떠올랐습니다. 이건 기회다. 그리고 가슴이 설레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공무원 시험보다 과목이 2과목이나 적은 3과목 시험이었고 시험 과목 또한 기초가 필요 없는 암기 위주의 전공 과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특성화고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만 시험에 응시가 가능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시험과 비교를 한다면 경쟁률도 매우 낮은 상황이었어요. 공부를 못하던 저에게도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번 기회가 아니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다만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건인 학교장 추천을 받았어야 했는데요. 그래도 고등학교에 들어와 열심히 했던 게 빛을 발하던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기초가 필요 없는 암기 위주의 전공 과목으로 성적을 조금이나마 끌어올려 놓을 수 있었고 자격증 취득을 많이 했던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저를 공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바라봐 주셨거든요. 그렇게 제가 공무원에 대한 의지를 보이니 학교에서는 흔쾌히
학교장 추천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기회를 얻은 저는 공무원이 되고자 결심을 하고 최선을 다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그럼에도 학교에서는 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긴 하죠. 저는 성적도 낮고 공부하는 거리가 먼 학생이었으니까요. 주변에 친한 친구들 또한 너는 공무원이 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그 시간에 자격증 취득을 몇 개라도 더 해서 취업 준비하는 게 어떠냐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이처럼 많은 분들이 저를 믿지 않은 눈빛으로 바라보셨지만 그럼에도 저는 저를 믿었습니다. 이건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발선이 같으니 열심히 달리는 놈이 먼저 도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쟤들도 나랑 똑같이 처음 공부하는 내용인데 내가 다를 게 뭐야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공부를 게임의 퀘스트처럼 생각하고 임했는데요. 하루하루 정해진 공부량만 채운다면 마지막에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하며 공부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그 공부량을 채우기 위해 친구들이 놀 때 저는 책상에 앉았고 차를 타고 이동할 때나 화장실을 갈 때도 책을 펼쳤습니다. 그만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공부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했다시피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았던 학생이다 보니 고비가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이해력이 좋지 않아서 문제 푸는 데 어려움도 많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볼펜을 몇 개나 부수곤 했습니다. 이처럼 공부하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정해진 공부량을 채운다면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힘듦과 스트레스를 참고 견뎌낸 결과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성적이 제일 낮던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사진 보시면 다른 사람인지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제가 맞습니다. 공부가 이렇게 다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건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노력이었고 두 번째는 특성화고라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정하자면 특성화고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만약 인문계를 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공무원이라는 꿈을 꾸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특성화고라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고졸 전형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고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의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공무원에 대한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많은 분들이 9급 공무원까지는 별 생각을 안 하시다가 7급 공무원쯤 되면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제가 경험해본 고졸 전형 공무원은 7급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점이 있었습니다. 7급 공무원 평균 합격 나이가 만 29세인데요. 만 29세에 7급 공무원이 된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7급 1호봉이 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기간이 포함되어 7급 3호봉이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고졸 전형 공무원이 되면 만 29세에 7급 9호봉이 됩니다. 이와 같이 비교를 해보면 고졸 공무원이 6호봉이나 더 높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제력인 면을 봤을 때도 남들은 20대 후반까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고졸 전형 공무원은 10년이란 시간 동안 약 3억 원 이상의 월급을 받습니다. 이처럼 일찍 시작한다면 대학교를 졸업한 7급 공무원보다 더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인데 일찍 들어오면 성적도 보지 않고 학벌도 보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한 7급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점은 많은데 그렇다고 시험이 더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7급 시험은 물론 일반 9급 공무원 시험보다도 시험 과목이 2과목이나 적고 암기 위주의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이점은 많은데 합격하기는 더 쉬우니까 저는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혹시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하셨거나 공무원을 꿈꾸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처럼 고졸 전형 공무원이 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나와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학생 때는 이런 강연을 들으면 나는 머리가 좋지 않으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닐 거야,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불과 6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능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나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지우셨으면 좋겠고 최선을 한번 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무원 때문에 특성화고를 선택을 했을 때 중간에 생각이 바뀌거나 공무원이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농업계 고등학교에는 공무원 이외에도 다른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전공 분야가 있어서 직업 선택의 폭도 넓고 자격증 취득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과 다르게 농업에는 다양한 방향이 있습니다. 아직도 농업이라고 하면 몸은 힘들고 돈은 못 버는 직업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 농업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자동화 시스템이 도와줘서 농업 경영을 예전보다 훨씬 편하고 똑똑하게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농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와 같이 졸업한 친구들을 보면 저와 같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외제차를 타고 축사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성을 갖춘다면 기회와 가능성이 열려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게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 이외에도 전문성을 가진 농기계 정비사나 동물사육사, 원예심리 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여나 하나를 실패하더라도 또 다른 성공의 길이 열려 있는 게 특성화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서 좀 주저리 말한 것 같은데 이제 강연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아직까지 직업계고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경험해본 직업계고는 인식과는 진짜 많이 달랐습니다. 인문계보다 훨씬 기회와 가능성이 많은 곳이었고 저의 인생을 바꿔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점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해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처럼 성적보다 중요한 선택과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업계고 출신 공무원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다님의 강의라고 할까요? 인생의 경험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번 더 박수를 쳐주시기 바라겠고 노력 없이는 안 되네요, 그죠? 네. 그러나 나의 현실에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도전을 하셨고 그 도전에 대한 결과물을 지금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제일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여기 마이크가 좀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신지요? 네. 마이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제 거 드릴게요. 네. 일단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공무원이라고 하면 되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스펙을 쌓아서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막상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랑 실제로 되니까는 또 갭이 어땠는지 일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는지 앞으로 공무원이 돼서 펼치고 싶은 포부는 뭔지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정확히 뭔지 그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게 다 인지가 된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짧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합격을 했을 때 걱정이 많긴 했어요.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 하나로 합격을 했으니 네. 업무를 하는 데는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공무원이라는 업무를 해보니까
이게 뭐 수학을 잘하고 뭐 국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모두가 처음 보는 업무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네. 법을 검토해보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할 수 있는 업무라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크게 없었고, 또 제가 농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네. 근데 농업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네. 저는 논밭에 가서 뭐 일을 도와드리고 이런 걸로 생각을 또 했었거든요. 생각을 그렇게 하셨다. 근데 지금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그런 일로 도와드릴 수도 있지만 네. 행정적인 업무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름에는 좀 시원한 곳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추운 곳에서는 따뜻한 곳에서 일을 하면서 그 행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건 공부하는 담을 쌌던 내가 우리 자연고등학교 홍보 영상을 보고 이거다라고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또 그때까지는 공무원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가 공무원이 되겠다 해서 또 열심히 달려오셨고, 그 결과물은 지금 7급 공무원이라는, 네, 아까 뭐 신문에도 나왔던 것처럼 졸업하자마자 나는 공무원, 이걸 이제 당당하게 취득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의 정다님의 꿈, 또 다른 꿈이 있다면 뭐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뭐 개인적인 꿈이라도 상관없고 네. 뭐 개인적인 꿈이라고 하면 네. 사실 공무원은 승진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지금처럼 노력만 한다면 승진은 정해져 있다고 해서 승진에 네. 대한 큰 욕심은 없고요. 네. 그냥 개인적으로 앞으로 인생을 제가 재밌게 살아갔으면 하는 꿈은 있고, 네. 저의 개인적인 성장을 좀 하고자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 더 성장을 해야 되나요? 뭐 개인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런 게 최종 네.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직바시 직업계 고등학교의 인식을 바꾸는 시간, 정다님의 강연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쳐주시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이 준비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로봇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기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실게요. 네, 박수 한번 주셔야죠. 부모님들의 자랑이 조금씩 바뀐다고 해요. 네, 학창 이제 저학년일 때는 우리 애가 운동을 잘한다 이런 자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우리 애가 어느 학교 다닌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애가 어디에 근무한다, 거기에 최정점에 있는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물론 쉽게만은 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나는 놀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삼성전자에 취업을 했더라, 이건 아닐 것 같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 김준기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주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로봇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에 취업을 해서 성균관대학교에도 같이 재학 중인 김준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 말 잘 들리시죠? 네, 제가 뭐 그 앞에서 발표해 주신 것과 같이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어서 여기 서 있는 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어서 서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일찍 태어나서 직업계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고 취업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케이스로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은 너무 성공한 케이스다, 나랑은 다른 케이스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람보다 더 잘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할게요. 네, 중학교 시절의 저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고 뛰어노는 걸 좋아했어요. 친구들이랑 밖에선 맨날 뛰어놀고, 저기 특기 또는 흥미 보시면은 축구하기, 조립하기, 달리기 이런 게 써져 있는데 진짜 뛰어노는 거 좋아했고, 뭐 집에 들어와도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그런 친구였고요. 그 진로희망 보시면은 심리학자, 기술자, 호텔 지배인 이렇게 돼 있어요. 연관성이 하나도 없죠. 저는 이렇게 1년마다 꿈이 매번 바뀌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네, 성적을 보여드리면은 CDDB 보시면 어디 뭐 내놓을 만한 성적이 아니죠. 2학년 때는 더 심각해요. E가 4개예요. 근데 이 학생이 3학년 때 성적이 좀씩 올라가요. 3학년 1학기 때 조금 올라갔다가 3학년 2학기 때 더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뭐 그때부터 뭐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요. 이게 시험 기간에 공부만 하게 되면은 하위권에서 중위권에서 그 상위권 그 언저리까지는 다 똑같더라고요. 이게 다 한 그룹이 도진개찐이더라고요. 누가 더 한 번 더 받고, 저는 아예 공부를 안 하다가 그냥 한 번 보고 3학년 1학기 때 저 성적이 나왔고,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는 조금 더 했더니 저 성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최상위권 친구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사실 저는 그런 부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좀 예외로 두고, 하위권에서부터 중상위권까지는 다 뭐 똑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를 저희가 선택을 하잖아요. 저 또한 인문계랑 지역계 고등학교를 되게 고민을 했는데, 제가 공부를 워낙 안 좋아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맨날 놀기만 하다 보니까 인문계를 가게 되면은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이렇게 7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저한테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 보면은 또 좋은 대학교 나와야 되고, 또 좋은 대학교 가려면 또 고등학교 성적도 또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업계 고등학교를 가서, 직업계 고등학교가 아시겠지만 학과가 되게 많거든요. 그 많은 학과 중에 내가 진짜 공부하고 싶은 거 하나를 골라서, 재밌게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골라서 열심히 해보자, 3년 동안만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직업계 고등학교를 알아봅니다. 경상남도 그 직업계 고등학교 리스트인데요, 제가 진짜 여기서 여자 고등학교 빼고 웬만한 거 다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 이 학교가 좋고 이 학교가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 제가 다니고 싶은 학교에 선택을 했고, 그 학교가 저희 가운데 함안에 위치한 경남 로봇고등학교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로봇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직업계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저희 취업을 위해서는 직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한 순간 취업을 떼놓을 수가 없어요. 취업이란 그 두 글자가 되게 그 인생에 가깝게 다가오는데, 첫 번째로 활동, 성적, 자격증 이렇게 세 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 중에서 활동으로 원하는 회사를 먼저 찾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아니면 뭐 SK 하이닉스 아니면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 정도를 알아봤고, 그 회사들이, 기업들이 채용 공고, 지난 채용 공고들을 검색해 보면은 어떤 그 기업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고, 어떤 자격증을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자격증을 또 우대해 주는지 그런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취준생 카페 몰아보기. 요게 취준생이 취업준비생 카페인 건 다 아시죠? 요게 들어가 보면은 취업 준비에 대한 정보들뿐만 아니라 실제 합격한 학생들이 올려놓은 자기들이 스펙, 그리고 후기, 뭐 자기들이 자격증은 얼마나 가지고 있었고, 성적은 얼마나 됐고, 그리고 뭐 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저기 보시면은 대내외 활동, 뭐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대외 활동, 아니면은 뭐 봉사 활동, 뭐 반장이나 학생회장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수준을 파악하고 합격한 사람들이랑 수준을 맞추기, 내 목표를 그 수준에 맞추는 거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목표를 잡았고, 그래서 성적이랑 자격증을 준비를 합니다. 활동에서 찾아봤던 그 수준만큼 끌어올리기 위해서 성적은 그 중학교 때 아까 제가 성적을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딱 시험 기간에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는 친구, 그 친구보다 딱 한 번 더 받고 딱 하루 일찍 시작해서 하니까 그 성적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그리고 나만이 공부법 찾기를 써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과목당 시험 범위가 몇십 페이지가 되잖아요. 그 몇십 페이지를 A4 용지 딱 한 장 안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아 넣어서 실제 시험 기간에는 그 A4 용지만 보고 시험을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또한 희망 직무 연관 자격증, 예를 들면은 내가 기계랑 전기전자를 전공을 하는데 뭐 제가 제빵 기능사 이런 거 있으면 크게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희망 직무랑 연관된 자격증을 준비를 했고, 자격증이 너무 많은 건 또 비추천 드리는 게, 이게 제가 뭐 지인들 보면은 기능사 자격증이 막 10몇 개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별로 비추천을 드리는 게, 취업을 할 때 자격증 개수를 딱 제한되게 입력을 할 수 있어요. 뭐 어디 기업은 3개, 어디는 4개, 어디는 뭐 5개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딱 그 수준만 맞추고 나머지를 뭐 인적성 시험이라던가 면접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좀 더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러한 활동들을 했고 이런 걸 하면은 선생님들이 저를 알아봐줘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냥 뭐 카페 보고 뭐 기업 채용 공고 찾고 뭐 그런 내 목표 세운 거밖에 없는데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한 거밖에 없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알아봐 주시고 관심을 주시고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성적입니다. 중학교 때랑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제가 뭐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진짜 시험 기간에 친구보다 그냥 하루 일찍 시작해서 한 번 더 봤던 그 정도로 성적을 관리를 했고 자격증 보시면은 뭐 기능사 3-4개 플러스 컴퓨터 활용 능력 뭐 한국사 ITQ 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으로는 학생회장을 한번 했었는데 이게 제가 친구들이랑 노는 걸 워낙 좋아해서 다 같이 놀다가 뭐 얘랑도 놀고 쟤랑도 놀고 다 잘 지냈어요. 근데 다 잘 지낸다고 해서 학생회장이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아까 전 페이지에 말씀을 드렸듯이 선생님들이 관심과 지원이 이제 또 있다 보니까 친구들도 저를 선생님이 얘를 믿어주시네? 그럼 저 친구 좀 믿을만 하네? 그런 생각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회장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목표 기업을 정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을 알아봤고 공기업 저는 대기업 공기업 아니면은 그냥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점이 대학교를 또 선택할 수 있거든요. 뭐 인문계를 안 갔다고 해서 대학교를 못 가는 게 아니라 대학교를 또 선택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운 좋게 대기업에 합격을 했지만 대기업 공기업 아니면은 대학교를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서도 대학교를 간 친구들이 몇 명 있고요. 그렇게 운이 좋게 삼성전자에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취업을 하고 보니까 선취업만이 장점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 뭐 인문계를 간 친구들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인문계를 가서 대학교를 간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다 뭐 부모님이 성적을 받거나 부모님이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혼자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금을 모으는데 저는 이제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매월 월급이 들어와서 일단 뭐 내 돈으로 휴가 때 해외여행 갈 수 있고 그리고 뭐 자동차 필요하면 자동차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개발, 퇴근을 하고 난 이후나 아니면 뭐 주말 때 내가 배우고 싶은 거 그냥 내 돈 주고 배우면 돼요. 그리고 투자, 요것도 뭐 매월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니까 투자도 뭐 그렇게 큰 리스크 없이 조금씩 공부해 나가면서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선취업을 또 한다고 해서 대학교를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를 또 선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3년을 일하면은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교를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 후에 대학교를 가는 그래서 저는 지금 낮에는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퇴근 후에는 지금 성균관대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재직자 전형 대학교를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수도권에도 되게 많고 전국적으로도 지역별로 되게 많더라고요. 이 학교 이름만 있는데 실제로 알아보시면은 학과들도 되게 다양해서 본인이 뭐 어떤 걸 전공을 했고 어떤 걸 배우고 싶어도 그냥 뭐 퇴근 후에 이런 재직자 전형 대학교 알아보셔서 가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균관대학교를 지원을 해서 여기 다시 한번 운이 좋게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균관대학교에 왔는데 제가 크게 좀 놀란 게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뭐냐면은 일단 고등학교 성적을 보더라는 거예요. 제가 3년 이상 일을 하고 여기를 왔잖아요. 3년 이상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대학교를 갈 때는 고등학교 성적을 보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능 최저 등급. 이게 뭐 모든 대학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몇몇 특정 대학교들 보면은 이게 내 고등학교 성적 수시로 지원을 했는데도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케이스가 몇 있거든요. 근데 재직자 전형은 그런 게 없더라. 그리고 3번째로 놀란 게 제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를 가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그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수도권 고등학교는 거기도 지역계 고등학교는 되게 다양한데 거기서는 그 3년을 일하고 대학교를 가는 게 약간 좀 문화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냥 3년 일하고 대학교를 갈 거야. 그래서 3년을 딱 채우고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희 경남 학생들도 산업체 취업을 해서 3년 동안 일하고 대학교를 가는 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는 모두가 직장인이면서 학생인데요.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할게 모두가 돈을 버니까
뭐 자동차가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 같이 뭐 수업 끝나고 뭐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다 같이 놀러 간다거나 할 때 그냥 뭐 돈이 부족한 경우는 또 없으니까 저희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놀 수 있고, 그리고 뭐 여행도 저희끼리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특히 좋은 게 대학교에 가면은 자 다 직장인들이잖아요. 한 직장에서만 모인 게 아니라 여러 직장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면은 뭐 대기업, 뭐 은행, 공무원, 공기업, 뭐 그렇게 되게 다양한 개발자를 포함해서 엄청 많은 다양한 부류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인적 네트워크 형성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한테는 이 이야기가 10년짜리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15분 만에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다 보니까 좀 뭐 정리가 안 된 감이 좀 있는데, 제가 오늘 발표에서 전달 드리고 싶은 내용은 간단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직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 재직을 하면서 성균관대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적은 꽤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성적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다. 뭐 많은 노력이 필요 없고 그냥 딱 시험 기간 동안 옆에 있는 친구보다 딱 한 번만 더, 딱 하루만 일찍 하면은 여러분들도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아요. 내가 달려온 10년, 이 10년의 인생을 15분 동안 축약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축약을 해주셨던 것 같고, 요소요소에는 제가 나이가 훨 많습니다만 그래도 라고 단성을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후배님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학교 후배들인가요? 네, 이렇게 자랑스러운 선배님을 위해서 응원하러 오신 분들도 계든 플랜카드 똑바로 들어주세요. 네, 거꾸로 들었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럴 때마다 자랑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역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인터뷰를 한번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먼저 좀 마이크를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학생에게 제일 먼저 손을 들어봐 주셨는데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경남 로봇고등학교 재학생인데요. 로봇고등학교 재학생이시군요. 네, 10년 동안 달려온 길을 15분 동안 설명하셨는데 그 10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다면 혹시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10년 동안 내 인생 10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과정, 요걸 질문을 하신 거죠. 고등학교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10년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가장 어려웠던 때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가장 만족감을, 뿌듯함, 성취감을 느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아무래도 요거는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인데, 제가 취업을 하고 다른 친구들이 대학을 간 친구들이 좀 있다 보니까 비교를 하는데 제 통장에는 돈이 계속 쌓이고 있고 그 통장에는 계속 돈이 줄고 있는, 그게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과 같은 또래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직업군에 들어와 있으니까 월급이 쌓이는 거,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행도 부모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 어렵게 알바하지 않아도 내 직업군에서 나오는 월급으로 여행도 갈 수 있고, 또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계실까요? 아니면 여기 우리 김중기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자, 10년을 15분에 압축한 김중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인생의 조회들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말씀에도 들은 것처럼 노력 없이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결과물도 없는 것 같고요. 직업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앞선 시간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직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앞날은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직업에 100% 원하는 직업군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시간은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노력이 있었기에 그 결과물로 나온다고 보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갈림길에서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을 나와야 되지 않나?
고졸로 사회적인 인식은 어떤가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좀 떨쳐버리시고 이왕이라면 좀 더 여러분들 꿈에 빨리 가는 길이 있다는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분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제 여자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BNK 경남은행에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서진 양을 모시고 계속해서 마지막 우리 직바 씨의 직업계 고등학교의 인식을 바꾸는 시간 15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고 역시 여러분들 박수를 주신다면 네, 이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은데 후배들이신가요 혹시? 맞아요? 와, 후배들이 나를 잘 모르는 후배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응원해 준다는 거 참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유명인들이 기분 좋을 때가 이렇게 팬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질 때, 그죠?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 후배들의 응원을 안고 나와주셨습니다. 직바 씨 직업계 고등학교 인식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서진 양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여자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경남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 두 분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좀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드리고자 열심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인식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직업계 고등학교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제가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서 지금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직업계 고등학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을 고민할 당시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다. 가면 그냥 전향한데 취업하는 거 아니냐.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걱정도 많이 되고 직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다녀보니 직업계 고등학교는 그런 이미지와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단순히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조금 일찍 사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직업계 고등학교는 직무 교육 그리고 자격증 취득, 실습 등을 통해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직무에 맞는 자기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고 저도 그중 한 명으로 지금 경남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장점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취업과 대학 진학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바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대학교에 진학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대학 진학을 꿈꾸신다면 직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특별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어서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더 쉽게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취업을 한 후에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재직자 전형이 있어서 사이버 대학교나 야간 대학교를 통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직 중에 대학교를 가게 되면 많이 힘든 점도 있겠지만 거기 가시는 대부분들이 정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 분야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직업계 고등학교에 가면 취업, 대학 진학, 선취업 후 진학 이렇게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실무 중심의 자격증을 많이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격증과 연계된 교과목이 많다 보니 수업 시간에도 자격증에 대해서 자주 접하고 그러다 보니 혼자서 조금만 공부를 해도 자격증 취득이 쉬운데요. 실제로 ITQ나 컴퓨터 관련 자격증, 금융이나 회계 관련 자격증은 수업 시간에 배우고 혼자 조금만 공부를 하면 쉽게 취득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격증 대비반을 운영을 해주거나 교재를 지원해줘서 어려운 자격증 또한 쉽게 취득을 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계 고등학교의 장점은 실습 기회가 많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단순히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도 하고 직무를 나가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할지 롤플레잉이나 본인이 참여하는 수업을 많이 합니다. 제가 졸업했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창구 사무라는 수업 시간에 실제로 창구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롤플레잉도 많이 하고 창구처럼 꾸며진 실습실 안에서 통장 개설이나 입출금 그리고 고객을 응대하는 상황을 많이 연습해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여러 번 하다 보니 취업 후 현장에 나갔을 때도 자신 있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분야에 따라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는데요. 제가 선택했던 상업고등학교는 회계, 금융, 사무 등의 실무 능력을 배우며 은행, 일반 기업의 사무직, 공공기관의 행정보조직, 구급 공무원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거제여자 상업고등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총 4개의 학과가 있는데요. 회계금융과, 경영사무과, 마케팅과, 레저경영과입니다. 제가 졸업한 회계금융과는 금융, 회계에 필요한 내용을 배워서 주로 은행, 보험회사, 세무사무소 등 금융 및 회계 분야로 취업합니다. 경영사무과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문서 작성, 각종 프로그램 사업 기획 능력을 기를 수 있고 기업 사무직, 공공기관 행정보조 등 행정 실무 분야로 많이 취업합니다. 마케팅과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광고, 홍보, 유통, 소비자 분석 등 마케팅 기초와 실무, 이론을 배워서 유통업체, 마케팅 대행사, 온라인 쇼핑몰 운영, 영업직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레저 경영과는 관광 자원 개발, 호텔 내 서비스 등과 관련한 기초 지식을 배우며 리조트, 여행사, 호텔 서비스직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이렇게 4개 학과 모두 공통적으로 공무원, 공기업 일반 행정, 사무직렬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4개의 학과 어디를 진학을 하셔도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취업을 준비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건 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먼저 동아리 활동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다양한 진로 동아리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2가지가 학교기업과 포롱이라는 동아리입니다. 학교기업 동아리는 명찰을 직접 제작해서 다른 학교에 판매하는 활동을 하는데 직접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고 제작하고 마케팅까지 하는 동아리입니다. 실제로 거제 관내 대부분 학교에서 거제 여자상업고등학교에 있는 학교기업으로 명찰 주문을 해주셔서 학생들이 그 과정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포롱이라는 카페 동아리인데요.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직접 만든 디저트와 음료를 학생과 선생님들께 판매를 합니다. 이 동아리 내에는 제작팀, 판매팀, 그리고 마케팅팀처럼 역할이 나뉘어져 있어서 본인의 진로에 맞게 역할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을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던 동아리는 취업 준비 동아리입니다. 모의 면접과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주로 하는 동아리인데요. 동아리 시간에는 서로 면접 질문을 하고 자기소개서 검토를 해주고 발표 연습을 하며 실전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하였습니다. 특히 이 동아리를 하면서 저에 대해 잘 알게 되고 장점이나 단점, 나를 소개하는 방법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2번째로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학교에서는 방과 후 수업으로 자격증반이 운영됐고 선생님들께서 직접 다양한 자격증 준비반을 준비해서 운영을 해주십니다. 자격증 교재도 무료로 제공을 해주시고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응시료도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부담 없이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거의 모든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3개에서 5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이게 실제로 취업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할 때 도움이 됐던 것은 취업 프로그램인데요.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모의 면접을 하고 취업 경진대회를 하면서 실전처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학교의 취업 자료실, 실습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연습을 하거나 자료를 찾아볼 때도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목표는 본인의 직업을 갖고 앞으로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것인데 그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취업을 하는 방법과 대학교에 가서 내가 조금 더 기초 지식을 쌓고 취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계 고등학교는 자신의 직업을 찾고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직업계 고등학교에 오시게 된다면 내가 지금 현재에는 뭘 할지 모르겠더라도 내가 앞으로 뭘 할지에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쯤 경남은행에 입행한 선배의 강의를 듣고 나도 경남은행에 입행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경남은행 입행을 목표로 은행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자격증 취득, 저는 제가 노력한 것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기본적인 자격증들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ITQ, 전산회계 운용사, 워드 프로세서 등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무에 필요한 기본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교내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학생회, 학급 임원, 청소년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 여러 가지를 참여하며 경험을 했는데요. 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청소년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청소년 수련관 시설을 점검하고 회의를 주도하면서 책임감과 소통 능력 그리고 공적인 역할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볼 때 저의 강점으로 어필하기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 가지 대회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소한 학교의 대회까지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런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모두 제가 경남은행에 입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 떠올려도 보람차고 뿌듯했던 제 고등학교 생활이 제가 경남은행에 입행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은데요. 제가 경남은행에 입행한 후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선 실무교육과 다양한 업무 순환 경험을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입행원으로 들어온 제가 1년이라는 시간 만에 정말 많은 업무적인 지식을 쌓게 되었고요. 제가 빠르게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하나는 직업 특성상 복지가 탄탄해서 저의 생활과 저의 직장이 탄탄하게 균형을 꾸려갈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고등학교 때 준비한 것과 실제로 일을 할 때 쓰이는 것이 겹치는 것이 많아 뿌듯하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었습니다. 취업을 함으로써 제가 경제적 자립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제 인생의 정말 큰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부모님께 선물도 드리니 내가 정말 성인이 되었구나,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아직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직장을 다니고 고객님들을 만나면서 나의 커리어를 쌓고 있다는 게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이라는 선택이 절대 빠르거나 부족한 선택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다져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내가 뭘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처음부터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조금씩 선택을 해나갔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길을 선택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가 정말 다양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나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집합실을 하는 이유를 마지막에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의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시간 하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 혹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어떤 게 궁금하시길래 아까부터 이렇게 손을 들고 계실까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에 대한 손을 들어봐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안 넘길 수가 없네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일반인 강주환입니다. 네. 저는 면접이 좀 서툰데 면접을 학원을 다니는 게 없습니까? 면접 받을 피드백. 아니요, 면접 학원을 다니진 않았고 학교에서 모의 면접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네. 이제 혼자서 강의실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 선생님들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어떤 질문에도 유창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접 실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네, 면접의 두려움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두려움들을 떨칠 수 있는 걸 학교에서 많은 제공을 해주신다는 거죠. 앞선 사진에서도 보신 것처럼 실제 면접을 보는 것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또 지도도 해주시고 코칭도 해주시는 거니까 직업계 고등학교의 또 다른 특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앞서도 이런 걸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게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쭉 말씀을 해주셨고 좋은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직업계 고등학교 선택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또는 갈팡질팡 어떤 게 맞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내가 정말 어떤 대학교에 가서 어떤 걸 더 배우고 어떤 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다 하는 목표가 있다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게 맞겠지만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내가 조금 더 경험을 해보고 싶을 때는 직업계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알아보고 그때 가서 내 진로를 선택해도 늦지 않은 직업계 고등학교가 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어떤 결과물을 본 기억이 있는데 요즘 유턴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의 문이 좁다 보니까 다시 유턴해서 폴리텍 대학이라든지 전문 뭐라고 할까요? 기술을 배우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업계 고등학교를 선택을 했을 때 취업의 길도 열리고 또 대학을 갈 수 있는 길도 열리니까 선택의 길이 또다시 열린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택이 맞을지는 또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15분 동안 또 다른 경험담을 말씀해 주신 이서진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선 정단님과 김주기님도 올라오시고 마지막 같이 인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중앙으로 모실게요. 네. 직바시 직업계 고등학교의 인식을 바꾸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중학생들도 많이 오셨고요. 네,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후배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4년, 5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7년, 8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이런 달콤한 과일을 땄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 길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년에 7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짧게 또 요약하는 게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만 후배들을 위해서 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또 다른 인생을 이야기하는 또 세 분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인사드리면서 직바시 직업계 고등학교 인식을 바꾸는 시간 15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해 주신 세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멋쟁이인 것 같아요. 외모가 멋쟁이, 물론 외모도 세 분 다 아름답습니다만 뭔가를 위해서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갔던 그 과정들이 아름다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제 점심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준비한 무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정보는 아마 여기에 준비되고 있는 부스에서 체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얻는 정보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무대도 잘 준비하고 다음 무대는 1시 30분경에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선물을 나눠드리는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이때도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바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